자, 여러 가지 함수, 페이지 217 함수에서도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시간에 왔고, 음, 네.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공부할 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1대1 함수는 뭐고, 1대1 대응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x고요. 공역이 y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 우리 그걸 f라고 할게요. 그런 함수가 있는데 x에는 1, 2, 3 이렇게 있고요. y에는 a, b, c, d 이렇게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1은 얘를 대응, 2는 얘를 대응, 3은 얘를 대응. 자, 보시면 x에 있는 모든 정의역 원소가 y에 있는 공역의 원소를 선택을 하는데 아무도 겹치는 y 값이 없는 거야. 빠짐없이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들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동일한 y 값을 선택한 원소가 없는 거예요. 1은 얘로 가고 2는 얘로 가고 3은 얘로 가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수식적인 표현으로는 정의역 x의 원소를 x1과 x2라고 할 때 임의의 두 원소가 서로 다르면 그때 우리 이 함수의 값이 다르다. 정의역 원소가 다르면 그때 함수값이 다르다. 그때 이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수식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의역 원소의 개수보다 이상 존재해야겠죠. 만약에 공역의 원소 개수가 정의역 원소 개수보다 적어. 그러니까 얘 원소 개수 몇 개야? 세 개요. 얘 원소 개수. 아, y의 원소의 개수 4개지. 네 개요. 네, 얘 원소 개수 3개지. 근데 얘 네, 원소 개수가 만약에 2개면 3개에서 2개를 고를 때 겹치는 애가 무조건 한 놈은 생긴단 말이야. 맞아? 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역이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정역의 원소 개수보다는 많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겹치는 함수값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공역의 원소 개수가. 자, 이게 1대1 함수고, 자, 1대1 함수가 만약에 정역이 실수 전체로 주어져.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요, 이 그래프가 좌표평면에서 실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었거든. 자, 정역이 실수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자, 이런. 자, y값 하나당 x값이 무조건 몇 개가 있을까? 자, 한, 지금 y값 하나에 x값 몇 개? 한 하나, 개인 거 보여요? 네,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얘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자, 쌤, 그럼 이때는요? 이럴 수 있는데 이때도 당연히 대응되는 거죠. 왜? 이번에 y값 하나에 또 x값 몇 개? 이렇게 한, 한 개. x값 하나에 y값 몇 개? 한 개. 여기까지 돼? 네, 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응? 네, y값 하나에 x값 두 개가 나오는 거 맞아, 얘는? 네, 얘도 x값 두 개, x값 두 개, y값 하나잖아. 맞아? 네, 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야.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것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당연히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y값 하나당 x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것은 1대1 함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y값을 고정했을 때, 높이를 고정했을 때 x값이 하나만 돼. y값을 고정했을 때 x값이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1대1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이게 1대1 함수예요.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냐? 아까까지도 1대1 함수였었던 거지.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지금 케이스에서는 선택을 못 받은 공역의 원소가 존재했던 거 맞아? 네, 선택 못 받은? 근데 1대1 대응은 이렇게 선택을 못 받은 원소가 있으면 안 돼.
다시 정의역 원소들이 겹치지 않게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는 게 1대1 함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딱 공역의 원소가 정의역 원소랑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 남는 공역의 원소가 없을 때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그 범위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어, 될것 같아. 그쵸.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1대1 함수 안에 뭐가 포함된다고? 1대1 대응이 포함된다고. 맞아? 네, 그러기 때문에. 낚아보려고 한번 질문한 거예요. 왜냐면 좀 지루하잖아. 설명이 너무 쉬우니까. 여기까지 돼요? 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이거는? 그거는 무조건은 아니죠. 그렇지. 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다시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D가 있는 경우. 음, 여기까지 돼? 네, 1대1 대응은 D가 없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선 음, 이렇게 없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도 되는 거 맞아? 네, 이렇게 있으면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겠죠? 네. 자,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냐면 1대1 함수여야 하고 그리고 공역과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아파야 돼. 아까 1대1 함수일 때 내가 D라는 거 적어서 예를 들었잖아. 이때는 공역의 원소가 A, B, C, D였지만 치역은 A, B, C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일 때는 D가 없는 거잖아. 남는 선택을 못 받은 공역의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그래프는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땐 공역이 실수 전체로 보는 거예요. 자,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공역은 y-값은. 근데 이때 함수값은 실수 전체입니까? 함수값은 뭐야? 치역이야, 다른 말로 해서. 음, 어떤 x값을 넣어서 나오는 y값, 즉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네, 자, 함수값은 여기서 지금 실수 전체니, 공역은 실수 전체야. y축 자체거든. 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야. 정말 작은 수부터 정말 큰 수까지. 근데 함수값은 어때요? 지금 어디가 포함이 안 돼 있니? 그 그래프 밖이 포함이 아닌. 그래프 밖이, 그래프 아래가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지. 그래프 네. 아래가. 맞아? 그러니까 함수값은 실수 전체가 되니? 함수 값이요. 어, 안 돼요. 어. 얘는 그러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왜?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려면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선택받은 함수값도 실수 전체여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인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어때? y값 하나당 x값 하나씩 대응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 대응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어? 네. 응. y값 하나당 1, x값 하나니까 1대1 함수가 맞고 그러면서 y값이 0보다 이상, 0보다 이하의 모든 선택을 받은 함수값으로 정의가 되죠.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치. y값이 위아래로 지금 쭉 뻗어나가잖아. 즉, 모든 y값들이 다 선택을 받은 거니까, 다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는 거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 교재 한번 개념 읽어봅시다. 자, 여기로 와서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었을 때 정의역 x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라고 하면 얘네가 다를 때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x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그때 1대1 함수이고, 거기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때, 즉, 지금 이거 만족하면서, 1대1 함수인 거 만족하면서, fx 바 x가 라지 x 정역의 원소인 집합이 y라는 공역과 같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치역이란 뜻이에요. 자, 얘는 치역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fx란 함수값을 원소로 하겠다. 근데 그 x는 정역 x의 원소여야 된다. 즉, fx라는 건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좌변은 치역이고 우변은 공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의미하면 우리는 그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함수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만 이제부터 말 빨리 해볼게. 함수라는 가장 큰 집합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럼 봐봐. 지금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충분 조건. 1대1 대응이면 이미 1대1 함수이기 위한 충분 뭐예요? 조건. 충분 조건? 네. 그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기 위한 이미 1대1 대응이면 이미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1대1 함수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다 성립한 거잖아. 네. 맞아? 내 말이 이해가니? 네. 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1대1 함수인 게 충분한 거지. 그래서 충분 조건인 거고. 그런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겠지. 왜?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려면 정의역이 아니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필요하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반드시 정의역 원소의 1대1 대응은 반드시 모의 원소와 모의 원소의 대응이 똑같아야 돼. 그 Y랑 X 무슨요? 그 1대1 대응. 정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그 기억의 그게 같아야 돼요. 공역과 키역? 치역. 취업이 치역. 치역이. 원소가 원소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예를 들어,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얘 1대1 함수 왔으니까, 얘 y값 고정해 보세요. x값 두 개 나오죠? 네. 이 두 x값이 똑같은 y값을 선택한 거잖아. 자,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거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라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항등함수는 뭐예요? 항상 어, 바로 보자, 그냥.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리고 정의역 x의 각 원소역 x에 그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즉, x에서 x로의 대응되는 함수 x가 x를 함수에다 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항등함수의 예로 볼게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 원소가 1, 2, 3이야. 근데 공역이 자기랑 똑같아. 이 함수는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되는데, 즉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 원소가 결국 함수값이 자기랑 똑같은 녀석으로 대응이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X라는 애가 F라는 애에 의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있잖아.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으니까 정의역 원소 개수가 그냥 치역 원소 개수랑 똑같겠죠. 네. 자, 다시 말해볼게. 따라왔니? 네. 응. 내가 방금 뭐라 했어?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정리 공역이 똑같으니까
정의역 원소 개수가 공역 원소 개수랑 똑같겠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값으로 대응이 되니까 어때야 돼? 1대1 함수도 만족하겠죠, 무조건. 네. 서로 다른 정의역 원소들이 무조건 서로 다른 함수값을 선택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애들끼리 서로 다른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나오겠지. 맞아? 네. 어.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 1대1 대응까지 만족한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항등함수에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만약에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그래프가 실선으로 나타나겠죠? 자, 우리가 이 식은 fx는 x라 그랬지? 자, 우리가 y는 fx라고 하면 결국 항등함수의 식은 y는 fx라는 직선은 어떻게 될까? y는 x라는 직선이 그려지겠죠. 자, 네. 그럼 당연히 y값 하나당 x값 하나가 결정이 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 상수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상수함수 빠르게 읽어봐. 상수함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정의역 집합 x라는 애가 있고 x가 뭐 1, 2, 3 이렇게 4까지 있다고 해보자. 근데 f라는 애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될 거야. 근데 이 대응이 어떻게 되냐면 한 녀석으로 다 쏠려. 다 몰려서 대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함수 f에 의해서 x집합의 원소 fx는 b라는 상수값으로만 나온다. 우리는 이러면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x값이 무엇이 들어가도 똑같은 하나의 원소로만 나오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일 수밖에 없을까? 하나. 한 개일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정역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만약에 확장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까? 수직으로, 수평? 아니, fx는 b니까 y는 b잖아. 이렇게 수평. 가로로 이렇게. 어. 쭉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상수함수의 그래프예요. 되셨나요? 네. 자,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자, 수식적인 표현으로 하면 x에서 y인 함수, 이런 함수일 때 fx는 c. 자, 당연히 c는 y 공역의 원소일 때. 자, 그때 우리는 fx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리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보충학습 좀 봅시다. 이게 고2 돼서도 되게 중요하고 고3 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함수와 기함수인데 우함수를 어떤 걸 우함수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 잘해. 네. y는 fx라는 애가 존재할 때 fx가 f-x와 항상 같을 때 이것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x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도 함수값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1이라는 애가 fx 위의 점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서로 x값 부호가 달라도 y값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돼? 네. 자, fx가 2,2를 지난다 그러면 얘는 또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 이. 어, 찍어보면 마이너스 1,1, 1,1 그리고 마이너스 2, 2 여기까지 돼?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xr이 0 넣었을 때 0,0을 넣는다고 해봐. 맞아? 0 네. 넣으면 0 넣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거는 혼자 딸랑 지나가겠지? 여기. 네. 자, 우리가 만약 이 점들을 이어준다라고 생각. 내가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어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 개형 어떻게 나와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애가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fx는 f-x라는 그런 식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함수 fx는 우함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함수구나라는 거 기억하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이미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이런 함수 지금 어떻게 이거 뭐니? 대표적으로 2차 함수. fx가 x제곱일 때 그 f-x도 구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에요. 어때? 이 둘이 같아요. 같겠죠? 관계식 만족하네. 자, fx나 f-x나 둘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짝수 거듭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날아가요. 그래서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아, 부호 있잖아. 우함수가 되기 위해서, 즉 이런 관계식이 만족이 되기 위해선 함수에서 x에 대한 애가 차수가 이렇게 짝수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y축 대칭, 즉 우함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해가? 네.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홀수 차수 x에 대한 항의 문제. 그럼 이 관계식 만족하지 않아. 얘는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이거든. 맞아? 네.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해봐. fx가 x제곱 플러스 x고 fx는 f-x는 얘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아? 네. 이들은 서로 다르지. 홀수차가 하나라도 섞이니까 이거 만족하지 않잖아. 여기까지 돼?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상수항이 포함이 돼 있어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상수항은 x 자리에 x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든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 x가 들어가 있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든 상수항은 이 값을 유지하지만 즉 이 관계식을 만족하려면 x의 차수는 짝수 차수 또는 상수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네. y축 대칭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관계식이 또 있을 수 있어. fx가 마이너스 fx야. f 마이너스 x. 무슨 얘기냐면 x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다. 물론 이 x는 x 값의 부호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도 돼. 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도 돼. 상관없어 건. 네. 알겠어? 자, 마이너스 F0은 F0이지. 맞아? 얘 이쪽으로 넘겨봐. 이 F0은 0이지. 맞아? 네. 얘 무조건 어디를 지나? 0. 점? 0.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자, 이렇게 x값의 부호가 다른데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기함수라 그러거든요. 얘는 무조건 원점을 무조건 지나가. 그래서 0,0을 지나가고요. x를 내가 1 넣어. 그럼 y값이 1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럼 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함수값도 부호가 반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x가 1을 지나고 y가 1을 지난다고 하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꼭 기억해.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자, 0,0, 1,1.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 마이너스 1. 자,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돼? 네. 자, 얘는 이으면 어떻게 생겼어? 원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지. 맞아? 네. 이쪽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걸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키면 얘랑 쏙 포개져요. 이걸 원점 대칭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해? 얘는 0,0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됐습니까? 네. 이런 원점 대칭 함수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f-x는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자, 어때? 지금 x가 x 넣었더니 4x가 나오고 마이너스 x 넣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줘야만 같아질 수 있는 거지? 맞아? 네.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네. 여기까지 돼? 네. 음. 그럼 즉 이게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뿅 튀어나온 이유는 뭐야? x에 대한 차수가 홀수 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홀수 차수만 존재하기 때문이야. 왜냐? x 마이너스에다가 우리가 홀수 거듭 제곱하다 보면 마이너스는 계속 살아있게 되잖아요. 이해 가요? 네.
아, x에 대해서 차수가 홀수 차일 때만 우리는 기함수예요. 홀수 차수만 이루어져 있을 때. 자, 내가 예를 들어 fx가 2x 세제곱 더하기 x라고 해볼게. f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넣으면 x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x 되겠지. 자, 네. 얘하고 얘의 관계가 전체 부호만 마이너스인 거 맞아? 네. 아, 그렇게 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상수 안에 하나만 존재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전체가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만족이 안 안 돼요. 돼. 어, 여기다가 상수는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럴 땐 기함수가 안 되는 거고, 자, 숫자가 있으면 기함수가 되려면, 즉 원점 대칭이 되려면 x에 대한 차수가 홀수 차수만 존재해야 돼요. 자, 이후에 너가 고2가 되면 아주 중요하게 배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잘 익혀도 알았지? 네. 시험에 나오긴 해. 너네 학교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지금 y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한 얘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 이제 특강인데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무엇을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야. 음,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라는 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함수의 개수라는 건 대응되어 있는 그 하나의 상태가 함수 하나로 치는 거야. 그럼 정의역 원소가 하나니까 정의역 원소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겠지. 일단은 이렇게만 대응되는 함수 하나, f라는 함수가 이런 거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함수일 수 있겠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치면 두 가지라고 세워주면 돼. 대응이 되어 있는 하나의 상태를 하나의 함수로 카운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함수의 개수에 대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함수의 개수나 1대1 함수의 개수나 1대1 대응의 개수나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이걸 이제 배울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줄게. 여기 교재에 필기할 만한 곳이 딱히 없으니까 보기 문제 가지고 그냥 바로 볼게. 네. 집합 x가 있고 얘 1, 2, 3이라고 하고 자, x에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일단 그냥 물어보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말은 대응이 되어 있는 하나의 상태, 그 경우의 수만큼 함수의 개수가 존재할 거니까 우리 함수라는 게 정의되기 위해 조건이 뭐야? 정의역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겹치는 공역의 원소는 상관이 없어요. 자, 1이라는 정의역 원소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 B, C, D 네 가지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죠. 1이 누구를 선택했든 상관없이 2는 다 선택해도 돼. 그냥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선. 자, 그래서 얘도 네 가지야. 3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수 몇 가지야? 네 마찬가지 네 가지. 가지니까 4의 세제곱. 여기까지 돼? 네. 근데 어쨌든 함수는 전체. 내가 왜 얘네 곱한 줄 알아? 함수의 원소가 각각 얘가 선택하고 나고 그다음에 얘가 선택하고 얘가 선택하는 거 다 이어서 연속적으로 한 번에 선택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곱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동시에면 곱했던 거 기억나? 합의 네. 법칙 기억나? 네. 어,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서 고배 법칙에 해당하겠지.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이 각각의 경우의 수 다 곱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해서 4의 세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음, 여기서 4는 결국 공역의 원소의 개수다. 여기까지 됐어? 네. 3은 뭐야? 결국 정의역 원소 개수만큼 곱하는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그냥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구할 건데, 자, 1대1 함수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할까? 1대1 함수가 뭐였어? 어때야 돼? 예를 들어서 1이 어떤 녀석을 콕 찍었어. 그러면 앞에서 1이 선택한 애를 제외하고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정의역 원소들끼리 서로 겹치는 함수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1대1 함수야. 자, 1이 예를 들어 뭐 선택한다고 치면 몇 개 공역의 원수 선택할 수 있어? 네 개요. 어, 예를 들어서 그게 1이 A를 선택했다고 쳐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를 제외해야겠지. 1대1 함수려면. 네.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B, C, D 세 가지 중에 하나. 자, 얘가 만약에 C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개. A와 C를 제외한 그렇죠. 두 가지. 여기까지 돼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정의역 원수를 약간 정의역 원수들 모두 공역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어, 각각의 경우의 수는 정의역 원소 모두를 동시에 공역의 원소를 선택해야 돼서 우리는 곱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이 나와요? 24. 어, 근데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 공역의 원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정의역 원소가 3개니까 3개의 치역의 원소가 필요하죠. 1대1 함수이려면. 네. 그러면 3개의 치역의 원소를 뽑고 그걸 1한테, 2한테, 3한테 우리가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 나열을 해줘야 되죠. 이거 바로 순열입니다. 4개의 공역의 원수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다시. 지금 내가 뭐 얘기한 거냐면 얘 나열하는 거랑 같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순열이랑 같고 4개의 공역의 원수 중에서 3개를 뽑고 그리고 정의역 원수 3개한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1대1 함수의 개수만큼 존재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어, 자, 여기서 4가 의미하는 건 뭘까? 공역의 원수 개수. 3이 의미하는 건 뭐야? 정의역의 원수개수. 정역의 원수 개수.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수함수를 우리한테 많이 묻는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야? X 값을 넣더라도 하나의 Y 값만 계속 그치. 나. 1이 이렇게 몰빵 치거나 B로 몰빵 치거나 C로 몰빵 치거나 D로 몰빵 치는 거 맞아? 네. 어. 자, 그럼 몇 개예요? 네 개요. 음, 몰빵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 존재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어, 질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얘 1대1 대응 될 수 있니? 상수함수는? 아니요. 왜? 그, 어느, Y 값이랑 X 값이랑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응해야 그치. 되는. 그치.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정역의 원소 개수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공역의 원소 개수가 4개로 하나 더 많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어 만약에 내가 여기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A, B, C라고 하는 모든 공역의 원소를 1, 2, 3하고 짝지어줘야 돼. 하나씩. 즉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 모두 1, 2, 3한테 나열해줘야 돼. 하나씩.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A, B, C를 나열한다. 그거 어떻게 한다? 3팩토리얼이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세 개의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거. 이게 1대1 대응의 개수야. 이해가? 네, 음. 이건 정의역 원소 개수랑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을 때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네,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고요. 자, 이제 그것을 일반화한 게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는 외워주시면 당연히 좋고요. 나도 사실 외우진 않고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사실 바로 구할 수는 있으니까. 자, 아까 거로 다시 예시를 들어보면 어, 함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x 1, 2, 3, y, a, b, c에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맞아? 그래서 4의 세제곱. 여기까지 됐어? 네, 그리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4개의 공역 원소 중에서 3개의 정역 원소에 배열될 세 가지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4p3이고 상수 함수의 개수는 A로 몰빵, B로 몰빵, C로 몰빵, D로 몰빵이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아, 자, 됐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도 함수라는 단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